맨날 입에 달듯이 문재인 정권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재명 탓하고 자기들은 다 잘했어. 저는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노민생, 노협치, 노개혁, 노문재인 적폐 정산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뭐 외교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예요. 예. 전반적인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팬데믹이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정권만 네. 교체하면은 국민들 정권만 교체하면 물론 윤석열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공급망의 문제도 있고 반도체의 경쟁 구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값도 있고 뭐 그 미국의 고금리 현상도 있잖아요. 환율 문제, 고환율 문제. 뭐 이런 게 복합돼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 이런 거 말고 이재명 칼로 치는 거 이거 말고라도 네. 뭐 잘못된 거 부패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민생 경제에 올인해서 정말 민생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민생 현장 찾아가고 매일 잠바 입고 대통령이 지금 양복 입고 있을 상황도 아니야. 매일 잠바 입고 민생 현장 찾아가고 민생 현장이 얼마나 안 주고 노동 시간 유연화. 그렇죠. 지금 90시간 노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2시간이 아니고 69시간이 아니고 예. 그러한 노동 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반도체? 아니 모든 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상황, 직장도 못 가지는 상황, 애도 못 낳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젊은 사람들의 포기가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반도체 집적단지를 용인했다고. 그거는 삼성이 작용한 거죠. 삼성이. 삼성이야 대기업이야 용인에 있으면은 사람들 뽑기 좋고 그렇죠. 뭐 네. 다 좋잖아요. 그런데 국토균형 발전을 암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거 하나라도 아니 산업은행 부산 옮기는데 산업은행 직원들 노조가 얼마나 반대하면 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몸에 배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방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결혼 못하고 여성들이 다 서울 올라와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대학이 다 부실화되고 지방에 대구 따지면 대구은행이 제일 큰 기업이야. 이런 지방의 상황들을 알면은 그렇죠. 이 문제만큼은 정말 눈 딱 감고 구미전자 다 무너지니까. 그럼 뭐. 아니 표는 다 받아놓고 그런 거는 삼성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지역 균형 발전에 좋은 일자리, 좋은 인재도 지방에 갈 수 있는 길은 좋은 기업을 가야지 지방에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그게 호남에 들어가든 영남에 들어가든 대구, 경북, TK 오든 그런 방식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방 시도민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지방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지방의 여러 가지 민심들이 엄청나게 용산 대통령실에다 건의를 한 거예요. 왜? 그래 가면은 지방에 지금 반도체 학과 다 죽습니다. 예. 이렇게 자 기업이 반도체 집적단지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는 거야. 그러면 민생도 못 챙기고 경제도 못 챙기고 물가는 오르고 지금 유가도 지금 뭐 올라가고 금리 때문에 하나 금리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이거 주호영 대표 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아하. 자, 주 대표 예. 집 살 때 대출 받은 거 있냐 그래. 음.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최소 60%, 네. 70%, 80%까지 나갈 때 80%가 대출을 해줬어요. 자, 주담대라 그러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네.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신용대출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주택이 있으면. 자,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의 고금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한국이 자동으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왜? 한국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한국은행 이창용 그 한국은행장이 네. 저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창용 총재가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했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4.7% 정도의 이자를 내던 대출자가 7%를 넘겨내요. 그러면은 30% 40% 더 내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300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은행은 빚잔치가 아니고 은행은 돈잔치하고 있어요. 은행은 돈잔치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말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1인 4가족으로 따져 3가족으로 따져도 가족 단위로 하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고. 지금 당장에 팬데믹 때문에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어렵고, 자기 대출 받은 거 갚기도 했는데 은행 대출이 30% 올려버렸다고요? 자,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숨통을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못해가 이자가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네. 미국이, 자기들 경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한국은행은 방법이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외환 사태가 또 벌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의 정책이 우리 서민들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이 문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네.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서민들이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한 달에 100만 원을 문재인은 돈을 그냥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환율 금리 문제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한국의 금리 인상을 가져갔고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네. 해소해야 될 책임도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제일 먼저 풀어줘야 될 게, 소위 소득, 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나 혹은 우리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1,000만 명한테 혜택을 주고 명분도 있잖아요. 왜 그런 과감한 정책을 못 쓰냐. 그게 어떻게 보면 민생의 핵심인데요. 그죠? 네. 아니, 지금. 한 달에 100만, 가만히 앉아가 100만 원을 더 내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그 주택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지도 파악이나 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제가 민생이라는 게요. 뭐 복잡하게 그게 아니라고. 네. 어쩔 수 없이 정책이 잘못했던 네.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지만 정권이잖아요. 정권은 연계성이 있다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욕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바꿔가면서 또 여기에 피해본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구제 못하고 있으면은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근로시간 52시간제 69시간 늘린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앞만 떠들면 뭐 대통령실에서는 69시간 하고 대통령 60시간 이상 안 된다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가니까 90시간 근로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예. 그러한 혜택을 다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연장되면 연장 수당 근무 받고 그렇습니다. 예. 뭐 다 챙깁니다. 왜? 노조가 이게 지금은 80% 이상의 노조 가입을 안 한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69시간에서 대책을 가지고 갔느냐는 거야. 이분들은 노동약자라는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다 그렇지 않지만은 악덕 기업인들이 있으면은 노동 착취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노동을 하면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가 한노의 간사까지 해봤잖아요. 노동 현장이라는 게 그런 현장입니다. 정부에서 쉽게 69시간 했다. 네. 그것이 고스란히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게 민생이에요. 그러한 민생의 정리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자, 대기업 빼놓고,
그다음 민주노총 관련되는 사람들 빼더라도 80%의 근로자들이 69시간 시그널을 주잖아요. 52시간에서 69시간 시그널을 주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30%의 노동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느냐? 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이 야당하고 싸우고 당이 노동약자들 만나서 건의 듣고 그런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 해서 당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이 야당하고 논리적으로 싸우고 네. 이런 부분이 너가 이런 얘기하는 거 잘못됐고 이렇다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이 하지 못하고 안 만나주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그럼 저 때는 세월호 하는데 공무원 연금 개헌데 야당이 만나주고 좌파 시민단체 만나줘서 만납니까? 10번 찾아가가지고 집 앞에 기다리고 문 앞에 기다리고 밤늦은 데까지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처절한 모습들이 국민의힘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니까 대통령한테 다 모든 짐을 넘겨놓고 대통령 거부권 더 해요. 그렇죠. 자, 양곡법 그래 했다고 치자고. 네. 또 거기에 양곡법 하는데 뭐 밥도 먹자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양곡법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는 사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용어 선택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식량 자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야당이 물론 그거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당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최선하는 모습을 봤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너 책임져라 이제는 입법 문제라든지 양곡법, 간호사법, 그다음에 통신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올라오는데 그 전부 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은 막 떨어지고 그렇죠. 소통 안 한다 얘기하고 네. 입법권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야당이 얼마나 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하사를 누가 맞아야 되냐? 국민의힘이 맞아야 돼요. 이게 당정 일체가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생각하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은 국민의힘이 맞는 왜? 국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게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깊숙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왜 대통령한테 모든 짐을 넘겨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만든? 딱 그 얘기해야 돼.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프레이라도 해야죠. 언론 프레이라도. 언론 프레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언론 나가는 사람들도 정리를 했어요. 제가 원내수석 때. 예. 나가서, 당을 제대로, 당의 정책을 제대로 대변하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 아닌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주면서. 네. 자료도 주면서 제가 전략기획본부장 할 때 그래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들하고 붙어라 언론에서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한 사람 다 얘기해가지고 이 방송에 이 사람이 나가서 좀 정리하고 이 방송에 이 나가서 정리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소야대. 네. 그럼 여소야대 같으면 국회를 문을 닫아부지. 여소야대라서 안 된다. 야당의 독식이라서 안 된다. 물론 야당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겨야 돼. 야당이 저렇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협치하자고 하는데도 야당이 도망다니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 다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을 내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 목으로 돌려야 되지. 네. 맨날 입에 달듯이 문재인 정권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탓하고 야당 탓하고 이재명 탓하고 자기들은 다 잘했어. 저는 다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이 정신 자세부터 행동을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1년차 돼가지고 개각 문제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1년차 어차피 대통령도 뭐 정치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김은혜, 그다음에 저 이진복, 강성규 뭐 등등 있잖아. 그렇게도 그 사람들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권영세 장관부터 해가지고 권일영 뭐 이런 장관 출신들도 박진 장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럼 결국은 중폭 개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판을 바꿔라. 국민들한테 1년의 실패에 있었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총리. 뭐 부총리가 이제 출마로 나갈 거고. 그렇죠. 추경. 자, 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그 판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 국민들은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 얼굴들을 바꿔라.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번에 총리까지도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을 네. 이뤄나가자. 그리고 인적 쇄신을 그걸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자. 거기에 텔레비에 나오던 이름이 나오는 1년은 실패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려고 대통령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도어 스태핑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좌를 못한 거잖아요. 1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대통령 잘못입니까 또? 참모들 잘못도 대단히 크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모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건의해야 돼요. 2기, 특히 총선 전국의 2기 내각은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대통령의 색깔을 이제 내셔야 된다. 네. 그것이 민생 경제 개각, 그 다음에 협치 개각, 네. 그리고 개혁 개각, 그리고 붉은 적폐 청산 개각. 청산. 이런 개각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라.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판을 바꿔라. 판이 네. 뭡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럼 사람을 바꿔서 2기 개각을 통해서 예. 총선에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겸손하게 네. 국민들 품으로 들어가는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국민의 바다 속으로 진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바다로 풍덩 빠져라.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진정성, 겸손함, 포용력 그런데 국민들은 감동받는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못돼가지고 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되려면은 판을 바꿀 때 기왕에 판 바꾸면은 윤핵관들, 밉상 윤핵관들은 아예 이제 멀리 해라. 화면에도 못 나오게 해라. 그렇게 되겠죠? 설마. 화면에도 못 나오게. 그런데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